현재 세계 축구에서 가장 핫한 리그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도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리그 소속팀들이 있죠. 우리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을 비롯 그리고 그들의 라이벌인 아스널, 한때 삼성전자가 스폰서이기도 했던 첼시, 이청용 선수가 뛰었던 크리스탈 팰리스, 설기현 선수가 뛰어 익숙한 풀럼, 그리고 웨스트햄은 아무튼 런던을 연고지로 합니다. 이 중 세계적인 기준에서 명문팀이라 불리는 팀이 있다면 전통적으로 아스널, 무리뉴 감독 부임 시절부터 명문이 되기 시작했던 첼시, 명문팀이냐 아니냐의 기준에서 트로피가 좀 부족해 애매한 부분이 있는 토트넘 정도가 있을 텐데요. 런던에서 가장 핫한 바로 이 세 팀이 대한민국의 괴물을 노리고 있거나 노렸거나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런던 축구, 아니 유럽 축구의 중심으로 떠오른 지금 대한민국의 괴물이라 불리는 김민재 선수가 런던으로 간다는 이슈가 나온 상황인데요. 일단 외신 쭉 훑어보고 실제 이적 성사의 가능성, 그리고 현지 팬들의 반응까지 모아봤습니다. 우선 김민재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혹은 타 유럽 리그로의 이적 소문은 하루 이틀 나온 소식이 아니죠. 일단 또다시 김민재 선수와 관련된 이적에 불을 붙인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첼시, 그 첼시의 소식을 주로 다루는 언론사들의 반응부터 모아보면요, 스탠포드 브리지 투 파는 첼시가 올여름 새로운 수비수 영입을 할 수 있으며 최근에 영입했던 브라질의 티아고 실바가 있지만 그가 올해 37세의 노장이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전 수비수인 커트 조우마 선수의 파트너로서는 부적합하므로 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미 로스터에 3명의 중앙 수비수들이 있지만 그 입지가 불안하고 그들이 2022년 여름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첼시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선수 교체나 투자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관되어 흘러나온 소식이 바로 김민재 선수의 첼시 이적 가능성인데요. 첼시가 괴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토트넘과 경쟁이 붙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이죠. 기사는 첼시가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두고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과 경쟁할 것이라면서 24세의 그는 베이징 고안의 센터백으로 뛰고 있으며 한국 대표팀의 주전으로 이전에는 K리그 전북 현대 소속으로 연속 우승을 차지한 선수였다고 간략히 선수 소개도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190cm의 키에 지배적인 존재감으로 인해 떠오르는 스타라면서 김민재 선수가 왜 괴물로 불리는지도 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과 첼시가 경쟁이 붙을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최근에 브라질 선수 윌리안 영입을 두고 이미 한 차례 붙은 바 있는 두 팀인데 그때 토트넘이 첼시에게 선수를 빼앗기는 당혹감을 맛본 바 있는 점을 들어 여름에 수비라인 재건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첼시와 토트넘의 라이벌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첼시 전문 매체인 첼시 뉴스는 첼시가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첼시만이 아니라며 토트넘이 김민재 선수와 계약하는 것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기사는 나름 김민재 선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팀에 30경기 이상 출전했고 첼시와 토트넘과 같은 구단들이 이렇게 그를 영입하는데 열심인 것을 보면 그가 분명 뭔가를 갖고 있는 선수라는 느낌이 들며 첼시는 여름에 새로운 센터백 한두 명을 추가 영입할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가 뛰어나고 젊은 수비수이면서도 경험적 측면에서도 부족하지 않기에 첼시의 영입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영국 매체 HITC는 토트넘이 또다시 김민재 선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는 첼시도 열심이라는 것인데요. 첼시가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의 코앞에서 선수를 하이제킹, 즉 이적이 성사된 선수를 먼저 빼돌리는 행위를 한 것을 두고 이제 토트넘은 이런 굴욕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김민재 선수를 두고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 평가받는 리버풀의 수비수 반다이크와 비교하여 한국의 반다이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은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위해 첼시가 토트넘과 경쟁에 나섰다는 보도와 함께 손흥민 선수와 관련한 보도도 하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소속팀 토트넘에게 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가 김민재 선수
선수에 대해 어떻게 팀의 의견을 전했을지는 충분히 상상이 가는 부분이죠. 기사는 토트넘이 연장된 이번 여름 이적 기간 동안 계약을 맺으려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지만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려는 그들의 욕구는 줄어들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며 첼시가 김민재 선수 영입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나오며 김민재 선수 영입 비용이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제 김민재 선수와 현 소속팀인 베이징 거안의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토트넘이 이적에 적극적이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스완지 시티의 수비수였던 조 론든 선수를 영입한 바 있으며 김민재 선수의 영입이 성사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토트넘이 영입을 하게 되면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게 된다는 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 이 한 쌍은 국가대표팀의 동료이자 클럽 동료로서 함께 경기할 수 있게 된다 전하고 있는데요. 생각만 해도 멋진 그림이긴 한데 말이죠. 이 기사에 대해 현지 팬들은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누군가를 방출해야 한다. 김민재는 국제경기와 중국 슈퍼리그에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어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영입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라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팬 의견이 있었고 무리뉴 감독이 실제 관심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김민재와의 계약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미 5년 전에 유럽에서 뛸 수 있었지만 아시아에 머물기로 결정했었고 손흥민에 이어 또 다른 한국 스타를 얻는 것은 마케팅 측면에서도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 의견의 반박 댓글에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지만 김민재는 손흥민에 비하면 상업적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그를 데려온다면 그것은 그가 실제로 정말 좋은 선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 홍보에 열정적이신 한국분들의 의견도 많았는데요. 또 다른 현지 의견으로는 그가 세계적 수준의 선수인가? 그런 게 아니라면 벤치에 앉아있을 수비수는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은 곧바로 주전으로 뛸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의견으로 김민재 선수가 중국 리그 소속임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수의 결정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전 중국으로의 이적에 대해 축구 팬분들이 아쉬움을 표현한 적이 있었죠. 김민재 선수의 결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이 이후에 나오긴 했지만 대한민국 남자 축구 수비의 중심이 될 제목임을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인재이기에 유럽에서의 경험을 쌓아가길 바라는 팬심들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김민재 선수에 대해 중국 리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 한 팬은 김민재는 레스터시티, 라치오, 포르투, 도르트문트, 비아레알로부터 계약 제안을 받은 선수다. 또한 리버풀과 첼시도 한동안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첼시는 지금도 그렇고 그는 분명 놀라운 재능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실제 가능성과 팀의 사정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팬들이 좋아하는 것은 공격 축구이지만 팀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비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리뉴 감독은 그 누구보다 수비 안정을 중요시하는 감독이죠. 허나 무리뉴 감독의 구상과는 달리 토트넘은 그 수비 안정이 안 되어 경기 후반에 동점골을 내주는 일들이 빈번하기도 합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수비 라인을 맡고 있는 선수들을 살펴보면 무리뉴와 포르투갈 커넥션으로 이어져 있는 에릭 다이어 선수를 제외하면 토비 알더베이럴트 선수와 다빈손 산체스 그리고 이번에 영입한 조 로든 선수 그리고 유망주인 자페 탕강가 선수가 상황에 맞는 출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 토비 선수는 빌드업과 롱패스라는 확실한 강점을 갖고 있지만 토트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잦은 실수를 범하는 산체스 선수와 아직 팀에 녹아들었다고 보기 힘든 로든 선수는 김민재 선수보다 뛰어나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민재 선수는 제공권과 피지컬에서 그 어떤 유럽 선수들에게도 밀리지 않는 강점이 있고 빌드업 실력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으며 빠른 발과 정확한 패스까지 겸비하고 있어 말 그대로 괴물이며 아시아권에서는 2만 년 전에 탈아시아 해버린 수준의 선수이죠. 아울러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한국 선수에 대한 높은 호감도를 갖고 있다는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고자 그리고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팀을 위한 헌신 등으로 한국 선수를 높이 평가하고 있죠. 박지성,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미지가 김민재 선수에게도 투영되어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허나 그것이 김민재 선수가 무조건 토트넘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 외에도 토트넘은 끊임없이 수비수 영입에 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이적 루머 보도, 앞서 소개해드린 모든 보도들 또한 그 출발점이 바로 영국의 미러라는 일간지의 이 기사였다는 점입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팀의 공식적인 발표인 오피셜이라는 말의 패러디로 일명 비피셜, 스피셜이라고 하는 영국의 BBC와 스카이 스포츠 등의 공신력 높은 언론사의 보도만을 인정하는 편인데요. 그 외에는 대부분 가십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이 보도를 한 미러의 경우 공신력 최강이라 일컫는 비피셜, 스카이피셜급에 들어가는 공신력을 가졌다고 보는 시선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으니 완전 무시하기는 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이적 루머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바로 김민재 선수였을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대한민국 축구 팬들이 자신에게 가지는 기대감을 말이죠. 허나 축구라는 거대한 비즈니스 산업에서 무작정 그가 원한다고 이적 성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각 팀들의 이해타산이 들어맞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현실이 크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축구팀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수비가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또한 예외 없이 그럴 것입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를 포함하여 유럽리그 팀들에서 공격,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많은 한국 선수들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허나 수비 포지션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유럽 경험은 곧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큰 자산이 될 것이고 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능이라 불릴 정도로 팀 수비의 근간이 되는 선수 중 한 명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꼭 김민재 선수가 유럽 사람들에게 그가 왜 괴물이라 불리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